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플라이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R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일일이 하나하나 만든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같이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해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아래 업로드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디플라이어 실습에서는 제가 앞선 1장에서 말씀드린 교육통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인 대학 자료를 가지고 어, 디플라이어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통계 서비스에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통계 서비스 접속하고 이 위에 여기에 있는 학과별 데이터셋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 대학 자료를 가지고 실습을 해볼 건데요. 대학 자료에 대학 탭에 들어가서 여기에 학과별 상반기 2024년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누르면 간단한 사용 목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적당한 사용 목적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처럼 데이터가 다운로드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됐고요. 이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맨 지금 시트가 3개 이렇게로 구성된 시트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트는 용어의 정의하고 그 지금 피벗 테이블로 구성된 요약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약 정보 대신 보다는 이렇게 실제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보통 하죠. 이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쭉 가서 굉장히 많은 열의 데이터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행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약 한 3만 5천 개 정도 되는 행을 가진 큰 데이터 그 엑셀 파일입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보시면 1행부터 9행까지는 특정한 그 테이블에 요 데이터에 설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나중에 이 데이터를 지금 제외할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열 이름은 주로 요 14행에 주로 열 이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그 14행에 쭉 들어 있고 이 위에 있는 어, 10행, 11행, 12행, 13행은 요 14번 열 이름의 그런 그룹핑 정보들이 뒤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에서는 14행, 요 14행의 데이터를 열 이름으로 사용하고 실제 데이터는 15행부터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먼저 요
지금 다운로드 받은 요 엑셀 파일을 아래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지고 오는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엑셀 파일에는 크게 3개의 시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이라고 이름이 붙은 요 셀의 데이터를 시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요 시트의 이름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에 몇 개, 한 10개 정도의 행은 크게 의미 없는 우리가 분석에 사용하는 사용할 때 그 의미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앞에 10번 행까지는 그 분석에 의미 없는 행으로 보기 때문에 skip이라는 명령을 줘서 이 앞에 13개의 행은 생략한다, 불러 들어오지 않는다 해서 skip 해서 13이라고 설정해 줬고요. 그리고 call type 컬럼의 타입들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콜롬의 타입을 설정하지 않으면 아래서 그 데이터를 읽어서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잘못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앞에 이 구분자에 해당하는 여기 학과 명까지 여기까지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과수 전체부터 이 뒤에 데이터는 전부 다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여기 학과명까지의 이 데이터의 숫자는 총 21개의 열입니다. 그래서 21개의 열은 텍스트라고 해서 계속 리피트 해서 텍스트 21개 를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뉴머릭 해서 108개, 이 뒤에 108개 열이 있는데요. 이 108개를 반복해 주면서 요거를 전체 벡터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 텍스트가 21번 반복되고 뉴메릭이 108번 반복되는 요 벡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열부터 마지막 129번째 열까지 어떤 열이 텍스트고 어떤 열이 뉴메릭인지 그거에 대한 컬럼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df 언더바 유니브 언더바 org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read excel 앞에서 말씀드린 read excel이라고 요 하는 함수는 그냥 기본에서 R 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아니고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read xl이라고 하는 요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요런 에러가 나옵니다. 한글 버전에 R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분들께서는 이렇게 한글로 나오겠지만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긴 요런 메시지가 영문으로 나오겠죠. 어쨌든 read excel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없다는 그런 오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read excel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install packages 한 다음에 해당하는 패키지 이름을 넣어주는데 반드시 여기서처럼 따옴표를 같이 붙여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R에서 돌아가는 어, 작동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처럼 df univ org 라는 요 데이터 프레임에 여기 리드 엑셀 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엑셀 파일에 여러 개 시트 중에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이라는 시트에서 갖고 올 거고 13번 행까지는 데이터를 스킵할 거고 컬럼 타입은 21개의 텍스트 열 그리고 108개의 뉴머릭 열로 설정하겠다라고 해서 명령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여기 약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어, 해당 df 언더바 univ.org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난다면 그 readxl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그런 오류가 난다면 install.packages라고 해서 readxl
하는 이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앞에서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그 데이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는 어, 대문자 view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f 언더바 univ 언더바 org 요렇게 해서 명령을 실행을 하면 여기서처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밑에 내려보면 33,468개의 행을 가진 그런 그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총 129 행을 가진 열을 가진 그런 데이터가 들어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디플라이어 함수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디플라이어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파이프를 쓰기 위해서는 매그리트 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디플라이어와 매그리트 R 그리고 그런 유사한 함수들 많이 사용되는 함수들을 하나하나 로딩 시키는 것은 좀 번거로운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R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편리한 패키지를 모아놓은 그런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여기서처럼 그냥 설치를 하면 관련된 패키지들이 다 한꺼번에 설치가 되고 라이브러리 해서 타이디버스 하면 이 타이디버스를 그 로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디플라이어나 매그리트 R 같은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유용한 패키지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플라이어나 매그리트 R을 일일이 그렇게 로딩 하시는 것, 설치하시고 로딩 하시는 것보다는 이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한꺼번에 로딩하면서 해당하는 어, 그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이제 require라는 명령을 써서 타이디버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설치를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쓰는데요. 이 require는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메모리에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을 시켜보면 저는 미리 타이디버스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디버스 관련된 어, 패키지들이 한꺼번에 로딩이 되죠. 여기서 보시면 디플라이어 아까 제가 어, 그 데이터를 핸들링 할 때 사용했었던 그 여러 가지 함수가 들어있는 디플라이어 R이 지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read R이라고 하는 뭐 그런 패키지도 올라왔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ggplot이라고 하는 그런 패키지들도 올라왔습니다. 이 안에 또 안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어, 그 파이프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매그리트 R도 이 타이디버스 안에서 내부적으로 같이 로딩이 되기 때문에 그 파이프도 바로 그 패키지를 로딩 시킴으로써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패키지들을 로딩을 했다면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일단 그 로딩을 했다면 다음으로 가급적 제가 권장하고자 하는 것이 원본 데이터 보존을 위해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냥 그 엑셀에서 로딩한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다루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중간중간에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 남겨놓고 복사함으로써 그때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일단
놓고 이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놓고 여기 카피를 한 df 유니브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어, 지금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작업하다가 작업이 잘못됐다. 그럼 다시 이 df 언더바 org를 다시 유니브로 카피하고 그 앞선 작업들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그, 그 작업 결과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틀린 곳 바로 앞에까지 똑같은 명령을 사용하면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원본 데이터 보존을 위해 데이터 프레임 먼저 복사하고 그,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처럼 데이터 univ.org 이것을 데이터 df 언더바 univ로 복사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명령이 끝나고요. 아까 명령했던 것처럼 view df 언더바 univ 하면 아까 이 df 언더바 org가 그대로 카피돼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33,468개의 행을 가지고 129개의 열을 가진 그런 데이터가 또 하나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렸던 글림스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림스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의 전반적인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업로드 했었던 df 언더바 univ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그림스로 실행시켜 보면 여기서처럼 뭐 로우 수는 몇 개, 컬럼 수는 몇 개, 그리고 각각의 컬럼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지, 데이터 타입이 뭔지, 그리고 간략하게 해당하는 데이터를 눈으로 앞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글림스 해서 데이터의 전반적 형태를 살펴보는 걸로 돌려보면 여기서처럼 여기 보시는 대로 로우 수는 33,468개, 컬럼은 129개 해서 그 해당하는 그 어, 데이터, 해당 열의 데이터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간단하게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눈으로 볼 때 이 글림스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디플라이어 실습은 필터입니다. 필터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처럼 df 언더바 univ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학교명이 서울대학교인 데이터만 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요 필터라는 명령을 쓰는데 여기서 지금 이퀄은 여기 지금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퀄이 두 개입니다.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필터해서 학교명이라는 열, 여기 뭐 학교명이라는 열이 있죠. 이 열 중에 데이터가 서울대학교인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했더니 지금 총 117개의 행 총 129개의 열, 아까 말씀드린 이 그 데이터 프레임 df 언더바 유니브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 열이 129개였기 때문에 129개의 열은 다 갖고 온 거고요. 아까 33,400 몇 개의 그 행 중에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행은 총 117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7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처럼 df 언더바 유니브 해서 필터 해서 서울대학교 요 데이터를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서처럼 지금 조금 눈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서처럼 연도, 학교, 뭐 지금 보면 연도, 학제, 대학원 구분, 학교명 해서 쭉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지금 117개의 행과 129개의 열로 구성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또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신다면 여기서처럼 df 언더바 유니브 언더바 서울대학교로 해서 여기서처럼 이 결과를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df 언더바 유니브 서울대학교 라고 하는 이 데이터 테이블이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117개와 129개의 열을 가진 117개의 행과 129개의 열을 가진 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조건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조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콤마, AND를 사용해서 여러 조건을 AND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학교명 서울대학교, 컴마, 대계열, 공학계열이라고 쓴다면 학교명이 서울대학교이면서 대계열이 공학계열인 행만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AND 조건을 묶을 수 있고요. 이렇게 bar를 사용해서 OR 조건으로도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지금 콤마를 bar 여기서처럼 그냥 bar 이렇게 쓴다면 서울대학교이면 이거나 공학계열인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아까 117계획을 다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대계열이 공학계열은 각 모든 학교에 공학계열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5어로 묶으면 이렇게 바로 묶고 컴마나 AND를 사용하면 AND 조건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처럼 df 후에 이렇게 공학계열까지 AND로 묶어버리면 아까는 서울대학교만 썼을 때 117개였죠. 그런데 공학계열까지 같이 조건으로 묶었을 때 총 17개의 행이 지금 선택이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이 명령어를 여기서처럼 AND가 아니고 OR로 묶었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 8138개 결국에는 서울대 117개였나요? 110 몇 개의 거기에 대기열이 공학계열. 지금도 보시면 강릉 아마 뭐 강릉 뭐 원주대학교 같죠. 여기 아마 요 데이터에 공학계열, 요 학교의 공학계열이 다 선택이 됐을 거고요. 뭐 이 8128개 어딘가에는 서울대학교 뭐 교육 계열도 있을 거고 뭐 인문 계열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요걸 그럼 살펴볼까요? 여기서처럼 해서 다시 결과에 distin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distinct는 중복값을 제거해 주는 건데요. 대계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공학계열만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공학계열 외에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다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공학계열은 전체가 다 나올 거고요. 인문계열부터 나머지 예체능 소속학과 없음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울대학교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어로 데이터를 묶을 수도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필터에서 사용하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이퀄을 두 개 쓰면 같다, 뭐뭐와 같다라고 할 때 이퀄 두 개 쓰고요. 뭐 부등호, 그리고 부등호하고 이퀄을 쓰면 작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 그리고 부등호 이퀄을 쓰면 또 여기 마찬가지로 크다, 크거나 같다. 이상, 이하, 그리고 미만, 초과 뭐 이런 부등호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같지 않다라고 할 때 느낌표 이퀄을 쓰면 같지 않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is na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측치, 그러니까 해당하는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을 때 해당 결측치는 true, 그리고 결측치가 아닌 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percent in percent라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세 학교를
새 학교 데이터를 다 자기가 선택하고 싶을 때는 서울대학교 또는 연세대학교 또는 고려대학교 이렇게 조건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퍼센트 인 퍼센트를 쓰고 여기 뒤에 벡터를 쓰면 그 벡터에 있는 같은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벡터에 있는 내용이 가진 데이터만 그 조건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인 퍼센트하고 C 한 다음에 뭐 A 대학교, B 대학교, C 대학교 이렇게 쓰면 A 대학교 데이터, B 대학교 데이터, C 대학교 데이터 그것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bar를 쓰면 조건들의 or 연결이 되고요. and나 콤마를 쓰면 조건들의 and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selec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 중에 특정한 열만 추출하는 겁니다. 앞에 필터는 전체 프레임 중에 조건에 맞는 행을 가지고 오는 거였다면 셀렉트는 전체 프레임 중에 특정한 열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DF 유니브에서 필터를 아까 서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공학계열을 필터링 했죠. 그 결과 중에 학과명, 대계열, 지원자 개, 입학자 전체 개, 정원 내 입학자 전체 개, 정원 외 입학자 전체 개만 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셀렉트를 쓰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처럼 DF 유니브에서 첫 번째로 필터를 해서 서울대학교 공학계열 중에 내가 보고 싶은 건 학과명, 대계열, 지원자계, 입학자계, 정원 내 입학자계, 정원 외 입학자계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명령을 써주면 총 17개의 그 공학계열, 서울대학교 공학계열의 학과가 있죠. 그 중에 학과명 왔고요. 대계열, 대계열은 다 공학계열이겠죠. 공학계열만 선택했으니까 지원자 전체 개, 지원자 전체 개, 건축학과의 경우에는 지원자 전체 개가 231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학자 전체 개, 여기선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입학자 전체 개는 54명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원 내 입학자 전체 개, 정원 내 여기 two more variable이라고 해서 정원 내 입학자 전체 개가 있다. 그리고 정원 외 입학자 전체 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elec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전체 데이터 중에 특정한 자기가 관심 있는 열의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해서 전체 데이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mutate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mutate는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열을 생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 뮤테이트는 특정한 열을, 계산된 열을 주로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A열과 B열의 합계열을 만든다든지 특정한 어, 그 A열과 B열의 뭐 평균을 만든다든지 뭐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해서 어떤 그 특정한 무슨 어, 그 계산값을 만든다든지 할 때 주로 뮤테이트를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서처럼 df unive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로 필터를 해서 서울대학교 그리고 모집 인원 학부 개가 0이 아닌 그런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 뮤테이트를 해서 모집 대비 지원자 수라고 하는 열을 만드는데요. 모집 대비 지원자 수는 결국에 모집 인원 전체 학부 개의 지원자 전체 개를 나눠준.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예를 들어 100명인데 지원자가 200명이었다. 그러면 모집 대비 지원자 수는 2가 되겠죠. 100분의 200, 100분의 200. 그래서 2가 되겠죠. 그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또 전체 아까 그 열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열을 가지고 올 필요 없이 학과명, 대계열, 모집 대비 지원자 수, 그리고 지금 여기 모집 대비 지원자 수 만들었죠. 고열. 그리고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좀 확인하려면 지원자 전체 개,
그리고 모집 인원 학부계 요것만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썼습니다. 그럼 요거를 실제 돌려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처럼 유니브에서 서울대학교에 모집 인원 학부계가 0 이상인 0이 아닌 놈들만, 그래서 거기에서 뮤테이트를 사용해서 지원자 전체 개 모집 인원 학부계를 나누어 주면 그 모집 대비 지원자 수가 10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10만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언어학과의 경우에는 인문 계열인데 모집 대비 지원자 수가 7.56이죠. 그 수치는 어떻게 나왔냐면 전체 지원자가 68명인데 모집 인원이 총 9명인데 지원자가 68명이었다. 그래서 68 나누기 9 해서 7.56이라는 수치가 나오고요. 국어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9명 모집 인원인데 100명이 와서 100 나누기 9 해서 11.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고고미술사학과는 9명 모집인데 63명 와서 63 나누기 9 해서 7 딱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뮤테이트 하면 새로운 이렇게 그 열을 만들 수 있는데 주로 이렇게 계산된 열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레인지입니다. 어레인지는 지정한 열을 기준으로 정렬 할 때 사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주로 합니다. 내림차순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descendant라고 하는 DESC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쓰는데요. 여기서처럼 좀 전에 지금 만들어진 여기 모집 대비 지원자 수 해서 거기서 셀렉트해서 요 4개의 5개의 열만 가지고 온 그 결과값에 모집 대비 지원자 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모집 대비 지원자 수가 많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이런 형태로 요 정렬이 돼서 그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데요. 실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처럼 여기까지 앞에 그 명령이랑 똑같고요. 여기 arrange 해서 DESC 해서 모집 대비 지원자 수라고 하는 열, 이게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ESC 빼고 그냥 모집 대비 지원자 수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내림차순으로 하겠다 그럼 DESC를 넣은 채로 열 이름을 넣어주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철학과가 모집 대비 지원자 수가 가장 많죠. 15.3명. 9명 모집에 138명이 지원했네요. 그래서 가장 많고, 저기 뭐 소비자 아동 학부 같은 경우에는 8.6 해서 25명 모집에 215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처럼 내림차순이 아니고 오름차순으로 그냥 보겠다 라고 하면 DSC를 빼주면 지금 기타 모집 단위 여기서 보면 36명 모집 인원인데 뭐 지원자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0명. 그리고 공과대학의 광역 무슨 뭐 학부인가 보죠. 그래서 여기에 46명 모집에 115명 와서 2.5가 나왔고요. 작곡과의 경우에는 뭐 12명 모집에 38명에서 3.17. 뭐 아마도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입학 경쟁률인 것 같아요. 입학 경쟁률. 그래서 3.17명의 3.17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어레인지, 그러니까 정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서머라이즈는 평균을 내거나 중앙값을 내는 요약함수를 사용해서 새로운 열을 생성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처럼 여기 마찬가지인데요. 여기까지는 아까 모집 대비 지원자 수를 내는 디플라이어 명령인데요. 그 뒤에 서머라이즈 해서 평균 모집자 대비 지원자 수, 그래서 모집 대비 지원자 수를 평균 값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원자는 지원자의 전체 개의 합계값을 내주고요. 전체 모집 인원은 모집 인원 전체 학부의 전체 개의 그 그러니까 합계값을 냈습니다. 지금 여기서처럼 보면 전체 지원자는 18,916명이고 전체 모집 인원은 3,506명이 되죠. 그래서 평균 모집 지원자 수의 평균을 내보면 6.05 대 1 정도 되는 아마 그 경쟁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내볼까요? 여기서처럼 또 앞에 말씀하신 내용 똑같은 명령인데요. 이렇게 해서 서머라이즈에서 평균 모집자 대비 지원자 수는 평균값, 전체 지원자는 합계값, 전체 모집 인원은 합계값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좀 전에 보셨던 대로 18,916명, 3,506명에서 6.05 대 1 정도 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그룹 바이 함수입니다. 그룹 바이 함수는 특정한 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화해서 쪼갭니다. 그래서 그룹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서머라이즈로 요약함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처럼 여기까지는 계속 썼던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모집 인원이 학부가 개가 0이 아닌 그런 조건을 가지는 그 데이터 중에 모집 대비 지원자 수를 이렇게 산출해서 여기 필요한 열만 가지고 온 이 데이터 프레임을 대계열별로 쪼개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대계열별로 평균 모집 대비 지원자 수에서 앞에서 서머라이즈 했던 미인값, 평균값, 전체 지원자 수에서 전체 지원자 수의 합계값, 전체 모집 인원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학부의 합계값 이렇게 구하면 앞에서는 그냥 전체 서울대학교의 전체 모집 인원 썸 그리고 전체 지원자 수 전체 모집 인원이 썸수가 나오고 그리고 전체 평균 모집 대비 지원자 수 해서 평균값을 냈는데 이것을 각각 대계열별로 계산한 결과를 이렇게 뽑아주게 됩니다. 한번 해보면요. 여기서처럼 요 앞에 명령과 요 뒤에 명령은 딱 요 한 줄의 차이입니다. 그룹 바이에서 대계열 요 딱 한 줄만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 여기서처럼 대계열이 총 지금 7개 대계열이 지금 들어가 있죠. 7개 대계열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 공학계열의 경우에는 3,300명 아니 781명 모집에 3,300명이 들어와서 약 4.33 대 1 정도 되는 거고요. 교육계열은 326명 모집 인원에 지원자가 1,770명. 그리고 가장 높아 보이는 데가 인문계열이네요. 인문계열이 516명 모집 인원 중에 2,818명 해서 7.44 대 1 정도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저 설명드리지 않았던 함수 중에 몇 개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distinct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distinct는 열의 중복을 제거하여 유일한 원소값을 반환할 때 사용을 합니다.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어떤 특정한 열의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좀 확인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처럼 대계열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어, 여기서 요 명령이 좀 잘못됐는데요. 여기서처럼 그냥 distinct를 써주겠습니다. df univ df univ에 distinct 해서 대계열 하면 대계열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계열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뭐 이렇게 해서 한 8개 정도의 그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열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를 한번 보자면 학교명을 한번 볼까요? 학교명은 좀 많이 나오긴 하겠는데
학교명을 하면 1657개, 그러니까 총 1667개의 학교명이 있네요. 여기서처럼 뭐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또 여기 한 칸 띄고 썼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요. 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학교명이 1667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수는 보통 우리가 흔히 그냥 대학의 그 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5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해당 대학,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안에도 실제로 우리는 서울대학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일반 대학원 있고 무슨 교육대학원 있고 경영대학원 있고 뭐 이렇게 학교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학교라고 해도 그 안에 세부적인 학교 이름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n은 행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여기서처럼 앞에서 대결의 수를 헤아렸다면 그 대결 수에 또 몇 개의 학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거예요. 그랬을 때 n이라고 그냥 여기서 치면 각각의 행의 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카운트 해서 대계열마다 행의 수를 반환하는 명령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처럼 치면 그룹 바이 해서 대계열 해서 그 계열별로 공학 계열은 8038개의 과가 있는 것 같고요. 교육 계열은 2089개, 뭐 사회 계열은 뭐 7508개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디플라이어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찾아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해서 그 해당하는 데이터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